우크라이나가 수도 키이우를 탈환하면서 어느 정도 승기를 잡아가는 듯했던 전쟁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의 칠러 지역 돈바스에만 집중을 하는 것으로 윤곽이 잡히는 듯 보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제2도시인 하르키우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공세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난 9일 CNN에서 전한 바에 따르면 하르키우 주지사는 텔레그램을 통해 발표한 성명문에서 러시아군이 대포와 박격포, 탱크, 다연장 로켓 체계를 쉴 새 없이 발사하고 있다. 수많은 인프라 시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도시에 잔류하고 있는 여성과 어린이, 노인들은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을 피해 한시라도 빨리 대피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로부터 제재를 당하고 규탄을 받는 와중에도 민간인을 가리지 않는 학살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우크라이나 정부와 우크라이나 국영철도회사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도네츠크주 북부 도시 크라마토르스크 기차역에 미사일이 떨어져 52명이 사망하고 300여 명이 다쳤는데 이 중에는 어린이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모두를 분노케 합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규탄 성명이 있은 직후 러시아 국방부는 즉각 우크라이나의 자작극이라며 반발했지만 미국 국방부는 러시아 해명이 있은 직후 곧바로 러시아군의 소행이 맞다 단언할 수 있다 두둔했습니다.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는 러시아군의 주장은 터무니없다. 우리는 러시아군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토치카유를 사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말했습니다. 토치카 미사일의 사용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미사일의 집속탄 탑재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번 폭격의 목격자들은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초기 폭발 이후 너댓 차례 후속 폭발이 있었다 말했는데 이것은 정확히 집속탄의 사용을 뒷받침하는 증거입니다. 러시아는 침공 초기부터 집속탄과 진공탄 등 전쟁법을 위반하는 각종 무기를 몰래 사용해왔는데 이제는 이를 숨기려는 노력조차 전혀 하지 않는 것이죠. 전쟁법상 집속탄이 금지된 가장 큰 이유는 집속탄의 불발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목표 지점이 투하된 이후에도 탄이 제대로 터지지 않아 방치되다가 추후 아무것도 모르는 민간인이 지나가던 중 갑작스레 터져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 사실상 불특정 다수를 향한 학살 무기나 다름없는 것이 집속탄입니다. 인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던 제2차 세계대전 혹은 게임에서나 사용할 것 같은 무기를 사용하는 러시아에 정말 치를 떨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우크라이나인들의 대응입니다. 이번 전쟁이 이렇게까지 길어진 것은 물론 생각보다 너무 체계도 없고 약했던 러시아군의 무능함 때문도 있지만 무엇보다 확연한 군사력 차이에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항전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의 정신력이 가장 큰 요인인데요. 우크라이나의 폭발물 처리반 EOD는 시민들이 집속탄으로부터 피해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려 맨손으로 이 불발탄을 해체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작은 물병과 장갑만으로 조심스럽게 폭발물을 해체하는 우크라이나 EOD 남성 2명의 모습이 SNS에 올라온 것이죠. 우리는 흔히 EOD가 폭발물을 무조건 해체하는 폭발물 해체반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EOD가 하는 일의 대부분은 폭발물을 해체하는 것이 아닌 처리하는 것입니다. 폭발물이라는 것이 총처럼 특정 지점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광범위한 지역에 무차별 타격을 입히는 것이기에 아무리 해체 능력이 좋다고 한들 어떤 잠재적 위협을 가져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위험한 폭발물을 액체 질소 등에 담가 반응을 못하게 한 후 안전한 장소로 옮겨 터뜨리거나 이동이 불가능할 때는 방폭벽을 만들어 인명피해 없이 폭발시키거나 혹은 물포총 같은 장비로 배터리만 정밀 파손시켜 폭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을 주로 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경우의 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면 폭발물 해체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하나의 폭발물 해체하기 위해 다수의 인원이 투입되다 보니 한 명만 잘못하면 모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리고 매우 두꺼운 폭발물 보호복을 입고 작업을 하긴 하지만 이것으로도 수류탄 정도밖에 막지 못하기에 폭발물이 터질 시 매우 운이 좋은 상황이더라도 양손을 잃게 되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해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배경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화면 속 우크라이나 EOD 대원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러시아군은 더 강력한 수를 내밀고 말았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격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하르키우 인근 숲에서 POM3라 불리는 신종 지뢰가 발견된 것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형 지뢰는 밟거나 인계철선을 건드렸을 경우에만 터지지만 POM3 등의 신형 지뢰는 고성능 진동감지 센서가 달려있어 이곳에 다가오는 발소리를 인식해 화약을 터뜨립니다. 짐승과 사람의 발소리도 구분할 수 있어 오폭의 가능성도 거의 없기에 고성능이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지뢰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제거가 어려워 민간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랜드 오브 마인이란 영화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패망하고 덴마크 육군이 자국 내에 있던 폐잔병들과 포로들을 이용하여 지뢰를 제거하던 모습이 너무나도 끔찍하게 기억 속에 남아있는데요. 아무리 독일이 설치한 지뢰라고는 하지만 덴마크는 어린 소년들로 하여금
지뢰를 모두 없애면 집으로 보내주겠다며 그들에게 지뢰를 제거할 것을 종용하였고, 그 와중에 대부분의 소년들이 폭사하고 맙니다. 수많은 철학적 질문을 던지는 영화이지만 무엇보다도 지뢰라는 존재 자체가 전쟁이 끝난 후에도 얼마나 많은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국토 곳곳에, 특히 DMZ 인근에는 아직까지 한국전쟁 때의 지뢰가 심어져 있어 이따금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기도 하고 군인들은 더 많은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등으로 지뢰의 잔혹함을 처절히 깨달은 세계 각국은 1997년에 이르러서야 164개국의 합의로 대인지뢰 금지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러시아는 이 협약에 참가하지 않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사실상 전쟁이 발생했을 때 민간인의 희생을 적절히 전략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입장 표명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실제로 이번에 발견된 POM3가 집중적으로 심어진 지역은 우크라이나군이 작전상 거치지도 않는 지역으로 오직 민간인들만 이따금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러시아군이 민간인을 노렸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이 전쟁에서 영광의 승리를 거둔다고 해도 러시아군에 얼마나 뿌려놨을지 모를 지뢰 제거 때문에 국민들이 평범하게 걸어다니는 것조차 최소 수년은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지뢰 제거를 위한 기술이 가장 절실한 상황이 오는 것인데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지뢰 제거 기술은 역시나 미군이 지니고 있습니다. 라드본은 3kW급 출력의 레이저로 폭발물을 가열해 파괴하는 무기인데, 리모컨 하나만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는 지뢰를 제거할 수 있기에 가장 안전하다 할 수 있지만 장비가 워낙 비싸고 미국에 있어서도 첨단 기술인지라 미군이 이것을 우크라이나에게 선뜻 건네주긴 어렵습니다.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차선책을 택해야 하는데, 그중 가장 유력한 것은 한국의 방위사업청이 개발한 K600이죠. K600 장애물 개척 전차는 K1A1 자체를 기반으로 개발된 전투 공병 전차로서 한국에서도 2020년 12월 29일 초도 양산 물량이 육군에 인도된 따끈따끈한 뉴페이스입니다. 우리 육군은 2023년까지 실전 배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K1A1 차체 기반인 만큼 K1A1과 동일한 기동성을 지녀 매우 기민한 움직임을 보이고 대인지뢰 폭발에는 미동도 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이며, 대전차 지뢰를 밟는다 하더라도 핵심 부위인 자체와 지뢰 제거 쟁기는 큰 피해를 입지 않을 정도입니다. 지뢰 제거 쟁기를 이용해 지면혈과 지뢰를 통째로 양쪽으로 파내버리거나 자기 감응 지뢰 무능화 장비를 이용 전방에 강력한 자기장을 발산해 자기 감응식 지뢰를 멀리서 격발시킵니다. 차체 후방 양쪽에는 통로 표식 장비가 있어 공압으로 작은 말뚝을 발사해 지면에 박아 넣는데요. K600의 쟁기로 흙과 지뢰를 퍼내며 전진하면 그 뒤로 3.8m 폭의 길이 생겨나고, 이곳에 말뚝이 설정된 간격으로 자동으로 박히며 아군 차량 혹은 보병이 안전하게 행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애물 개척 전차 자체는 제2차 세계대전 영국이 만든 AVRE가 최초로 올해로 정확히 8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이 중에서도 K600은 단연 최신, 최성능의 장비인데요. 전투공병 전차라는 이름에 걸맞게 단순히 지뢰 제거 임무뿐만 아니라 버켓을 이용해 전투 진지를 만들거나 도로에 파인 구덩이를 메우고 철조망을 걷어낼 수 있으며, 파쇄기를 이용해 콘크리트나 낙석 장애물을 부숴버리고 유압식 팔로 2.5톤의 장애물을 들어올리는 등 다양한 공병 임무도 수행해낼 수 있기에 굳이 지뢰 제거 임무가 아니더라도 쓰임새는 다양합니다. 한국이 흔쾌히 수락만 한다면 우크라이나가 K600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인데요. 한국의 방위사업청이 K600을 공개한 이후로 이에 관심을 갖는 해외 국가들이 몇 있었기에, 만일 우크라이나에서 K600이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한다면 이에 대한 수요도 더 올라가겠죠. 무엇보다도 무고한 민간인 피해를 줄이는데 한국의 장비가 결정적 도움이 되는 것이기에 전후 처리에 있어 한국의 K600이 우크라이나에 꼭 투입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퍼플투비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